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글 이정렬입니다. 오늘 6월 2일이고 7시 2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좀 살짝 꼬그라졌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매도 금융 투자하고 기관이 매도폭을 좀 확대를 시켰어요. 외국인은 그냥 뭐 눈치를 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에서 오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코스피가 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보여줬으나 회복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조정이면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도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 뭐 폭풍이 온다, 뭐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그런 후폭풍 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긴축 강도 뭐 이런 뭐 악재 뭐 소식들이죠. 악재라기보다는 뭐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만한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줬었죠. 근데 이런 미국 증시도 한 1% 정도 빠졌지만 오늘 국내 증시도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 국내 증시도 휴장을 하는 그 기간에 좀 수요일에 휴장이었는데 그 이틀 동안 미국 증시도 이제 메모리얼 데이 해가지고 하루 정도 쉬고 그리고 이틀 정도 뭐 그리고 우리가 휴장을 할 때 뭐 총 이틀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1.2% 정도 가량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것 대비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 움직임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를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큰 낙폭을 확대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았고 역시 하방을 좀 제한시키는 주가 하락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물량 소화 관련들을 좀 고쳐주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았긴 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어제 매수한 거를 소폭 덜어냈어요. 기관은 그동안 좀 매수를 했던 거 살짝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놨던 거를 살짝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매수한 것 대비해서 뭐 매도하는 척 매수하고 매수하는 척 살짝 조금 덜어내고 다 매도를 하진 않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약간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것들이 조금 오늘 사실 2% 정도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긴 하거든요. 시장이랑 좀 유사한 모습들 낙폭을 좀 확대를 하면서 하방을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화요일에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여기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여기를 지금 벗어나지 못해요. 길게 봤을 때도 약간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길게 봤을 때 주가가 좀 밀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 상단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좀 이걸 좀 주식 수가 많아서 무거워서 그러는지 주식 수가 많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차트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일단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추세 기술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건지 사실 모멘텀을 보면 일단 진작 뚫었었어야 됐어요. 모멘텀을 봤을 때 일단 진작에 뚫었어야 했는데 주식수가 많아서 이걸 못 뚫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좀 의존도가 있는 건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이쯤 되면 좀 가물가물합니다. 판단에 조금 혼란이 생길 수 있을 정도. 자,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 좀 실적 적자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한 5조 원 가량 적자가 좀 나온다라고 해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1%를 빼고 돈 되는 건 지금 다 팔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한전이 원전의 뭐라 해야 될까 대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팀 코리아의 대표 주도를 하고 있는 리더가 한전인데 한전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다 팔고 있다. 한전 KPS하고 한전 기술 얘네들은 조금 다른 두산 에너빌리티가 얘네랑 좀 달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지금 흑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PER 19배 정도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흑자가 좀 나와줬죠.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얘도 뭐 유사하긴 한데 한전 기술을 볼게요. 한전 기술은 지금 170배입니다. 170배. PER이. 지금 아직 수주를 받은 건 아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까지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170배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이거는 조금 차익 실현 한전이 좀 팔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한전 기술은. 근데 한전 KPS 관련 종목이죠. 오늘도 같이 영향을 좀 받긴 했는데 PER 16배 수준.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가도 한전 기술, 한전 KPS 얘네들 주가 움직임이랑 똑같은 거 보면은 굳이 얘네들도 주식수가 많고 뭐 비싼 측면도 아닌데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주식수가 굳이 또 많아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게 6월 1일 기사인데 SMR 원전 해제 기술 예타 통과가 됐다. 원안보다 예타가 통과가 됐는데 30%는 깎였다. 혁신형 SMR 대형 원전 차이가 그림으로 나와 있죠. 혁신형 SMR 원자료 모듈 배치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뭐 냉각수로 모듈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배치가 좀 되는 겁니다. 모듈 3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일단 원안보다 좀 깎였는데 일단 배치가 된다라는 것들이고 SMR 원전 해제 기술 개발 본격적으로 나선다. SMR 원전 해체 R&D 기술 개발 예타 통과가 됐다. 뭐 이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자, 해체 원전 해체 시장이 원전 설치 시장 유지 시장보다 더 수익성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이것도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소식들이 있었어서 좀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해봤던 상황들인데 하반기 HLBC 재가동 추진 한미 원전 동맹을 시동을 건다.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기술 논쟁이 조금 있었거든요. 기술 IP 재산권 분쟁으로 2018년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4년 만에 전체 회의 개최를 할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한미 원전 동맹도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재개가 되면서 원팀으로 수주전도 나설 수 있겠다.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랑스가 계속 결함이 발생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기사로도 이제 나왔죠. 일단 이 HLBC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가시화가 될 것이다. 한미 협력에 위한 상설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 발효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설치가 됐고 HLBC 산하의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 해가지고 뭐 핵 재처리 기술을 좀 허용을 해줄 것이냐. 이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 무작정 이제 앞뒤 안 보고 막 달려들 수는 없잖아요. 뒤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원전 이 폐기물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는 것들이겠다.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이것도 협력에 협력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원전 수출 증진 수출 통제 협력들 핵 안보 4개 실무 그룹을 두고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제 이 프로젝트 명맥도 끊겼는데 이것도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 한국형 원전 지식재산권을 두고 비중 갈등이 국가 간 신경전으로 좀 번졌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도 매각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물이 나왔어요. 이걸 좀 프랑스에서 군침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이랑 웨스팅하우스랑 좀 어떻게 될지 누가 또 웨스팅하우스를 가져갈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자로 이거 기술 이 모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두고 갈등이 계속 있었다. 웨스팅하우스가 매물이 나오면서 한미 HLBC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원전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상황들이고 미국에 좀 계산이 좀 깔려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원자력 협정 개정, 전체 회의 개최, 웨스팅하우스 갈등, 그리고 전체 회의 개최 2차 한미 재가동 합의 이번 2022년도죠. 전체 회의 개최 3차 예상입니다. 수출의 건수 수주 그리고 원전 수출군 건설 단가 보면 한국이 제일 낮아요. 미국이 제일 비싸고 제일 낮아요. 제일 비싸고 제일 낮은데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저렴한 대신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죠.
자, 러시아, 중국 빼고 나면 사실 프랑스밖에 안 남습니다. 프랑스밖에 남지 않는데 여기 프랑스 원전 배관이 잇따르고 있다. 이거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원전 수출 물고 터지나 사우디 12조 원전 수주전 본격화. 팀 코리아,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는 사우디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바라카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낸 뒤 22조 한국형 원자료 이거예요, 이거. 웨스팅하우스. 그래요. 이게 좀 웨스팅하우스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좀 인수를 하면은 원전 강국으로 이거를 한 방에 이게 거의 웨스팅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한 방에 한국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원전 동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국가 안보 사항이거든요. 이게 기술도 국가 비즈니스니까. 일단 뭐 이런 한국에서 좀 일본으로 좀 넘어가기도 했었으니까, 도시바한테도 매각되기도 했었으니까 한국에 매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50억 달러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50조, 60조, 5조, 6조, 50억 달러니까 한 6조 가량 매각 금액으로 추정을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구체적인 부분들 지금 이제 몸값이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원전에 대한 산업성이 좀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몸값이 조금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시험대에선 한미 원전 동맹. 자, 원전 수출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미국이 승인해서 같이 좀 할 것인지, 건설비는 프랑스의 반가, 바라카 원전 수출 경험도 수주까지 걸림돌은 좀 많은데 미국이랑 공조해서 수주를 따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뭐 시공 능력은 최고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시공 능력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 비즈니스 영업력도 좀 무시는 못하죠. 여기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해 수출할 때 미국의 원자력법 1, 2, 3조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공조를 통해 사우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원전 수출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경쟁장인 러시아는 뭐 좀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것들만 좀 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짓고 있어요. 지금 웨스팅하우스 미국. 프랑스 경우 원전 1기 건설이 최소 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는 걸 감안할 때 한국이 앞선다. 그리고 프랑스가 결함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근데 냉정하게 좀 따지고 보면은 수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 대한 주가 흐름들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니 조금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전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풍력, 수소, 가스터빈 이런 쪽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원전 소식이 계속 들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다른 소식들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다. 그런 모멘텀이 있는 재료들이 풍부한 그런 기업이다 라는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더 떨어질 거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낙폭을 좀 확대될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이 이번 6월 달에도 낙폭을 좀 확대되진 않을 것 같고, 하방을 계속 닫아주면서 약간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흐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좀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비싼 측면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겠죠. 비싼 측면은 비싼 상황들은 아니니까, 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꾸준히 계속 평균 단가 맞춰가시면서, 평단이 낮으신 분들, 제가 이 종목을 1년 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평단 낮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계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 단가 좀 높으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데 대응을 좀 집중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해주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리서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서치방, 뭐, 제가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도 드리고 있고, 리포트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카톡으로 친구 추가해 주셔서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떻게 입장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참고해서 많은 연락,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